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가 행복한 거지. 이런 거 듬뿍 받은 자녀들이 행복하냐? 누군가는 툭불불을 먹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수입 소고기를 먹으면서도 행복하고 수입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닭고기를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나는 여기에 올라가야 행복한 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왜 이렇게 불행하는가. 사실 불행한 건 아니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길 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봤을 때 너 행복하니? 그랬을 때 예, 행복합니다 보다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6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별 일이 없으면, 사고가 없다면 한 80세 이상은 누구나 다 살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조금 더 잘 산다면 뭐 85세, 90세까지도 살고, 요즘엔 또 100세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별 탈이 없으면 100세까지 살겠다고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은퇴를 하게 되죠. 은퇴를 하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은퇴를 언제라고 생각하니까? 정년이죠. 정년. 그래서 정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년이 몇 세냐? 공무원으로는 60세입니다. 이게 보장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들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점점 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50세가 되고 쭉 내려와서 요즘에는 명퇴를 30세에도 받고 있습니다. 명퇴긴 한데 이건 결국엔 뭐예요? 강제로 퇴직을 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적어도 60세까지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60세에 은퇴를 하고 나면 적어도 83세, 그러니까 한 20년간을 60세까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퇴 후에는 연금이나 무슨 개인 자산이 있어가지고 먹고 살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은퇴 후에 기대소득이 있습니다. 기대소득. 이 기대소득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은퇴하고 나서 적어도 내가 은퇴 전에 벌던 돈보다 이만큼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65% 정도의 소득을 가져가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고 뭐 다른 연금들을 받아서 소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실질적으로는 45% 수준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소득을 가져갑니다. 이거를 실제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의 기대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가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걸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적어도 정성적인 삶은 차치하고 돈이 없지 않아야 좀 불행을 면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서 행복하지는 않지만 돈이 있어야 불행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부의 기준, 부자는 누구냐? 이 부자라는 기준이 어느 나라에든지 다 있게 마련인데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얼만큼 벌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얼만큼 벌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얼마가 있어야 부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순자산이란 게 뭐냐면은 가처분 다 하고 빚 다 갚고 그 다음에 다 현금화 시켰을 때 그 자산을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빚이 없는 자산을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순자산이 29억입니다. 29억 정도 그냥 평균적으로 물어보니까 얼마 정도 있는 사람이 부자이냐 물어보는 거죠. 나는 뭐 10억 있으면 부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억 있으면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9억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순자산이 46억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딱 봐도 어느 나라가 더 잘 삽니까? 미국이 더 잘 살죠. 근데 부자의 기준은 누가 더 높습니까? 한국이 더 높은 겁니다. 여기서 오는 괴리감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행복하게 살긴 글러먹었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난 부유해. 그러니까 부자는 아니지만 그냥 먹고 살만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냐 그랬을 때 미국은 한 50%는 난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1%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반은 그래도 행복하지만, 물론 뭐 행복의 기준이 돈이 될 수는 없지만 그냥 돈의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한 50%는 행복한데 우리나라는 99%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 소득을 봅시다. 실제 소득을 보는 거죠. 실제 소득은 어떻게 되냐면은 상위 10%가 순자산이 얼마가 있냐라고 했을 때 얘네는 15억 9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한 13억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분은 완전 부자는 아니더라도 부자에 가깝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상위 10%가 한 9억에서 10억 정도의 순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상위 10%가 이 46억을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상위 1%를 보니까 얘네는 118억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29억에 대해서 한참 넘어 있는 거죠. 왜 상위 1%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평균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위 1%의 평균은 얼마냐면은 29억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미국 가서 살면 되게 행복한데 한국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29억 갖고 있는 이 상위 1%도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뭐 합니까? 이미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들은 차치하고 부자가 아니어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소득을 일으켰을 때 평생 벌 수 있는 것을 평균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다 벌면은 한 10억 정도의 소득을 법니다. 그러니까 봉급 받아가면서 뭐 저축하면서 뭐 이것저것 해가면서 예금해서 벌 수 있는 총 연봉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연봉 한 7천 정도 번다 하면 10년 벌면은 7억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7천을 버는 게 아니니까 평균적으로 7천 정도 번다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자산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46억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택도 없고요. 그래도 여기는 여기 바라보면 평균이니까 요거보다 좀 더 번 사람들은 가까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아, 적당히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은 적당해집니까 이게? 아,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이 아니라 나는 엄청 가난하게 산다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어떠한 사람도 46억의 돈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런데 웃긴 일이 있어요. 유튜버만 보면은 자산이 뭐 50억, 100억은 돈도 아니래. 거기 있는 사람들만 다 모으면은 1%가 넘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이 순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빚이 없는 상태의 자산이란 말이야. 근데 빚이 있는 상태의 자산은 100억도 넘을 수 있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뭐라 그래? 나는 50억, 100억이 있대.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슈퍼챗을 받아야 된대. 50억, 100억 있는 사람들이 슈퍼챗을 받고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계속적인 수익을 내요. 50억, 100억 있는 사람들이 광고를 달아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50억, 100억을 받다면 우리는 누구를 본 거예요? 상위 1%도 아니고 0.000000000 그런 사람들을 본 겁니다. 100억 자산을가를 봤다면 우리는 진짜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봤으면 좋아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부자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합니까? 내가 오늘 부자를 만났어요. 친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인생을 배우고 무릎을 꿇고 그 사람에게 모든 철학을 배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너 돈 있으면 투자 좀 할래?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 그러고 있다는 거지. 왜? 대한민국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부자가 되고 싶어 하냐 이거는 거지.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가 안 돼요? 이거를 보면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세요. 실제 소득에서 상위 10%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버는 비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어디에서 확 차이가 납니까? 상위 1%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확 차이가 나요. 미국에선 상위 1%가 100억이 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1%나 되니까. 우리나라는 100억이 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99%가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돈만 봤을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50억 자산 누구나 할 수 있대. 누구나 할 수 있대. 30억도 힘든데 50억, 100억 누구나 할 수 있대요. 누구나 다 나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자산이 얼마 있다고. 그런데 가처분을 해보십시오. 뭐가 없다고? 빚이 없다고. 빚까지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100억 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자기 자산이냐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허상에 지금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오늘 먹을 밥은 없어도 인스타그램에 찍을 오마카세 갈 돈은 있는 거야. 내가 내일부터 라면을 먹어도 오늘 호텔 가가지고 쓸 돈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만 이 영상을 올리고 사진을 올립니까? 소비하는 사람들만 올리는 거야. 그러면 생산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 돈 버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돈을 내고 배우래.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좀 자선 활동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벌었으니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준다 그러고 뭘 받아요? 돈을 받아요. 이런 멍청한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 왜 불행합니까, 우리는? 돈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뭐만 배웁니까? 허세만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미국인 특징이 뭐예요? 우리하고 틀린 게 만족이에요. 만족. 현재에 만족하는 거죠. 뭘 안 보니까 만족해요? 기대가 높지 않으니까. 기대가 높지 않으니까 만족도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대가 너무 많다 이거지.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기다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다. 만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뭐가 만족입니까? 부족하지 않은 게 만족이에요. 부족이 없으면 만족이죠. 근데 왜 부족할까요? 부족한 이유가 아까 전에 봤듯이 뭐가 이렇게 높아요? 기대가 높아요. 기대가 높고 해야 될 목표치가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목표치는 어떻습니까? 46억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46억. 태어나서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7억인데요. 이 7억을 불려서 46억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판치고 있는지 아세요? 재테크, 이런 투자, 이런 거가 판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빨리 해야 되잖아. 너무 빨리 벌어야 되잖아. 빨리.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 투자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돈의 규모와 시간이라고. 근데 돈의 규모도 없고 시간도 없으면 뭐를 높여야지 투자가 됩니까? 여기에 위험성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를 높였을 때 뭐가 낮아집니까?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규모도 있고 시간도 있다면 안전한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돈의 규모와 시간이 없어요. 왜 없어요? 7억 버는 사람이 46억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디에만 존재해요? SNS에만 존재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허상을 쫓기 위해서 돈의 규모, 시간 이런 거는 안 되니까 이 위험성에다 투자하고 확률을 낮춰서 이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돈에서 보이는 성과가 있죠. 돈에서 보이는 성과가 뭐냐면 오마카세 가고 호텔 가고 골프 치고 여행 가고, 이게 돈의 성과란 말이에요. 이 성과는 너무 잘 보여. 잘 보이죠. 이게 SNS란 말이죠. 이 SNS에다가 다 갖다 집어넣어 놓고 우리 뭐 합니까? 나 잘났다라고 하지만 아까도 봤듯이 우리나라에 부자가 몇 프로 있다고요?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46억이 있냐 이거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50억 벌기 쉽습니다. 100억 벌기 쉽습니다. 아니, 통장을 까보라고. 통장 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날부터 루틴하게 전화가 오죠. 뭐 해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지금 장사의 신이 나 200억 있다, 500억 있다 이러니까 맨날 무슨 카톡만 받아요. 돈 있다고 하면 결국에 전화 옵니다. 근데 나 돈 있다고 그러는데 전화 안 오는 사람은 뭐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은 내가 서비스를 주고 재화를 줘서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제공했을 때 그 대가로 받는 게 수익이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근데 이렇게 해서 돈을 벌겠다 하라는 거는 무엇에서 오는 거예요? 장기 투자가 아니고. 이런 거 싫어요. 장기 투자, 연애 5%, 연애 10% 이런 거 싫어하고 뭐만 좋아해요? 단타 쳐가지고 오늘 2%. 야, 오늘 2%면은 한 달이면은 60% 아니냐? 야, 1년에 5%를 먹고 그 지랄을 하고 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장기 투자 안 하고 뭐만 해? 단타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야. 단타는 뭐예요? 노동이에요, 노동. 뭐한 노동이에요? 성과가 보이죠? 그날 성과가 보인다고. 그날 성과가 보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쉽게 보는 게 그날 그 시간 성과가 나게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게임 한 판 하면 성과가 나오죠? 근데 공부하면 성과가 안 나와요. 우리는 뭐에만 속고 있어요? 액티브한 것에만 속고 있다고. 근데 뭐가 돼야 되냐면은 패시브한 게 돼서 이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하고 뭐만 하냐면은 빨리빨리 내가 어떻게 해서 빨리빨리 저기에 도달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야. 이것에 만족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행복한 게 어디까지인지 몰라. 우리는 행복해 본 적이 없어. 내가 100점을 맞아도 행복하지 않아. 아까 전에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어려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교육받냐면은 대학이라고. 대학을 갖다 놓고 내가 오늘 100점을 맞았습니다. 잘했죠. 그럼 90점을 맞은 사람은 잘했죠. 80점은 잘한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내가 100점 맞았는데 모두 100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은 가겠니? 가 됩니다. 자, 90점을 맞았는데 모두 95점을 맞았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난 거야. 자, 이걸 안 보고 100점, 90점, 80점 봤을 때는 잘했죠. 근데 여기다 이걸 쓰기 시작하면 모두 90점.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은 이 점수가 뭐가 됩니까?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어땠습니까? 이거 안 보고 100점 맞았을 때 괜찮지. 90점 맞았을 때 괜찮지. 80점 맞았을 때 괜찮은데 이거가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 불행해지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뭐 하니까? 비교하는 거야, 비교. 누구랑 비교를 합니까? 남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 모두 이겨야 돼. 모두 이겨서 뭐 해야 됩니까? 좋은 대학, 좋은 과 나 혼자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1%가 돼도 뭐가 될 수가 없어?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29억이 있는데 이 29억이 돈이 아니야. 얼마가 될 때까지? 46억이 될 때까지 돈이 아니라고. 그게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될 수 없는 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봅시다. 대학. 어디 가야 행복합니까? 대학이라고 잡았잖아. 공부의 목표를 대학에다 잡았단 말이야. 그럼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가야 행복합니까? 서울대, 의대. 딱 요거 가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러면 서울대, 의대 정원이 몇 명이야? 수험생 몇십만 명 중에 이 정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머지 몇 명이 불행한 거야? 수십만 명이 이 몇백 명 안 되는 이 정원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언제부터 교육받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받는다고. 내가 80점을 맞아왔을 때 엄마가 기뻐해 주냐 이거지. 무엇부터 얘기합니까? 이걸 점수라고 받아왔어요. 왜? 우리 애는 서울대 못 가거든. 80점 맞아요. 여기 못 가. 좌절이 됐어. 오늘 좌절됐어. 애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엄마는 이 점수를 보는 순간 서울대, 의대가 좌절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서울대, 공대, 연세대, 의대. 무엇이 좌절될지 몰라. 맨날 이 점수 가져올 때마다 좌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뭘 학습을 시키는 거야? 좌절이라는 걸 학습을 시키는 거지. 자기 혼자 좌절하면 되는데 내가 좌절된 목표를 아이에게 전가시키죠. 내가 오늘 서울대, 의대가 좌절이 됐네. 그러니까 누구를 탓해? 애를 잡는 거예요. 그걸 점수라고 받아왔니? 내일 또 받아왔는데 조금 노력하면은 연세대는 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아이들은 뭐 했는데? 평균 이상을 맞았는데 뭘 못 맞아서? 100점을 못 맞아서. 100점을 맞아오면 뭐 합니까 이제? 딴 애들도 100점이니? 그럼 이 100점이 의미가 없는 100점이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뭘 만들어? 자, 행복에 역치가 있답니다. 이 낮은 사람은 빨리 행복해지고요. 이게 높은 사람들은 만족이란 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맨날 좌절하는 속에서 뭐만 배우고 있어요? 행복을 배울 시간이 없다. 행복한 순간이 있는가? 뭐가 안 되면 자 이제 서울대, 의대 갔다고 칩시다. 이 사람들은 또 뭐 합니까? 이제 서울대, 의대 갔으면은 행복할까요?
입학할 때까지 행복하지. 그 다음부터 뭐 해? 자, 뭐 해야 돼요? 무슨 과. 여기 가야 되는 거야? 산부인과 안 가죠? 외과 안 가고 소아과 안 간다고. 이거 가면 뭐 하는 거야? 서울대 의대 갔는데 전국에 몇십 명 중에 100명도 안 뽑는 여기 갔는데 이제 뭐 하는 거야? 여기 가서 이거 됐다고 불행한 거야. 누구만 행복해? 뭔지 모르겠어요. 맨날 바뀌니까 유행 따라서. 여기 간 애는 또 행복하냐? 유행이 바뀌면 또 안 행복해. 와,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행복을 느끼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아, 우리 부모님이 이 점수를 맞아도 행복한 적이 있느냐가 우리 아이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겁니다. 29억 물려줄 돈도 없지만 46억 만드는 법도 모르면서 애들한테 뭐만 얘기해줘요? 너의 인생을 위해서. 여기 가면은 이렇게 법니까? 서울대 의대 가고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버냐고. 이렇게 번 사람도 또 얼마 안 돼요. 또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행복한 삶이냐? 라고 반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들이 이렇게 되지 못한 삶을 살 바에는 이 세계관에 들어오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탈하고 취업을 포기하죠. 취업을 하면 뭐 해야 돼? 29억, 46억 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예 안 보는 게 낫죠? 결혼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면 뭐 해야 돼? 29억 벌어야 되고 46억 벌어야 돼. 그러니까 결혼도 포기하는 거지.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 29억 버는 부모가 돼야 되지. 46억 버는 부모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도 안 해? 출산도 포기하는 거지. 자, 왜 포기합니까? 행복하게 만든 적이 없는데 이거를 사회 탓만 합니다. 사회 탓을 하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래 놓고는 뭐 합니까? 육아 휴직을 의무화한대. 자, 뭐 얼마 벌어야 되는데 우리 29억 벌어야 돼요. 근데 휴직이나 하고 앉아 있으래. 나는 이 29억도 지금이나 29억이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이거 얼마나 오를 거야 이게 또. 예전에는 우리가 10억만 있으면 은행이자가 5%에서 10% 나올 때 10억만 있으면 연 5천에서 1억을 버는 연봉을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게 1%, 2% 되면 어떻게 돼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29억에서 46억이 나오는 거야. 뭐 하니까? 게으름이다, 게으름. 아이를 서울대 의대 보내지 마시고요. 29억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 자신이 없으면 이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야.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인생을 좌절시켜 놓고 행복을 가져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뭐만 시켜요? 이 굴레 안에서 톱바퀴 돌리듯 돌린단 말이야. 열심히 가봤네? 갔더니 뭐 해요? 나와도 별 볼 일이 없어. 대학을 나왔는데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 들어? 넌 서울대 나와서 왜 그렇게 사니?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살아? 아, 서울대 나오면 다 잘 살아야 돼? 아니라고. 그냥 자기가 능력껏 살아가고 자기에게 맡겨진 만큼만 살아가면 되는데 만족하고 행복하면 되는데 이런 거 안 하고 뭐 합니까? 계속 이거 바라보면서 신기루만 보고 있죠. 아예 포기하든지 아예 그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거 말고 행복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 뭐가 있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뭘 하면 되게 행복하다. 그래놓고 이제 뭐 하냐면은 여기서 행복이 안 되니까 SNS로 갑니다. SNS로 가가지고 뭐 해요? 호텔 한번 가서 사진 찍고 나 잘 살아 하고 자기 위로하는 거라고. 오마카세 가서 나 이거 먹었다 하고 사진 찍어놓고 뭐 하는 거야? 자기 위로하는 거라고. 사진 찍어놓은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대로 살 수도 없으면서 난 그게 행복이냐 이거지. 나는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못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행복의 기준을 줘야 돼, 부모들이. 이 사회가 뭐냐고. 그게 없단 말이지. 자녀를 사랑한다 해놓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니지. 서울대 가라. 왜? 너를 위해서. 얘가 원했냐 이거야. 얘는 죽을 뻔했단 말이야. 80점 맞아도 힘들고 90점 맞아도 힘들고 100점 맞아도 힘든 이 삶을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런데 뭐 하래? 서울대 가래. 왜? 너가 행복해야 되니까. 나는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자꾸 뛰어내린다고. 교육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하면 돼요. 누가 만듭니까? 우리들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못 살았으면 자녀도 못 살고요. 내가 이렇게 못 살았으면 자녀도 이렇게 못 살아요. 어쩌다 나오는 애들이 있겠지. 행복하면 되잖아, 그런 애들은.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틀에 맞춰놓고 행복해라라고 얘기하면 행복해지냐는 거지.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어떤 자녀가 행복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가 행복한 거지. 이런 거 듬뿍 받은 자녀들이 행복하냐? 이런 목표를 듬뿍 받은 자녀들이 행복하냐고. 안 행복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왜 불행합니까? 행복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복의 기준이 돈이고 계약이고 내가 맞는 게 아니라 사회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맞춰봤는데 그 목표가 어떻습니까? 허황된 목표란 말이지. 조금 못 살면 어떻고 조금 잘 살면 어때요? 그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면 되지. 내가 오늘 떡볶이를 먹으면 어떻고 한우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다 한우를 먹어야 되고 다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고 다 한우 툭불불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툭불불을 먹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수입 소고기를 먹으면서도 행복하고 수입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닭고기를 먹으면서도 달걀 하나를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이 기준에서 나는 여기에 올라가야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주어진 하루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너무 기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일은 안 해요. 행복의 기대치는 낮추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에 만족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